자, 주식시장에도 이 양극화, 빈익빈 부익부? 네, 빈익빈 하여튼 뭐 갈라진다는 얘기죠. 자, 낙폭과대주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파프로 투자 전략 정태근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빈익빈 부익부. 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네. 자, 시장이 오늘 뭐 그저 그런 심정하게 생각보다는 이제 한 4거래 연속 올라오다 보니까 네. 오늘 연속해서 하려니까 부담스럽고 안 오른 걸 찾자니까 뭐가 오를지 모르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어디서 또 해법을 찾아야 되는지 기업에서 봅시다. 어떤 기업들 순서대로 가볼까요? 네, 일단은 먼저 TKG 휴캠스부터 좀 말씀을. TKG 휴캠스. 네네. 자, 요거는 이제 화살표 탄소 점- 배출권. 네. 그죠? 화살표 점수는 네, 화살표 점수는 이제 8점입니다. 8점을 주시네요. 네, 제가 까먹기 전에 서둘러 말을 하다 보니까. 아니. 저도 그래요, 저도. 생각해야 될 말은 이렇게 있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는 좀 네. 쉽지 않고, 네, 그렇죠. 앞서 막 전연결 안 되면 당황스럽잖아요. 그래, 좀 이제, 하여튼 그랬는데 연결이 좀 오르지 못해서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렸고, TKG 휴캠스, 원래는 휴캠스였는데 TKG가 앞에 붙었고, 네. 왜 이걸 갑자기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 2차 전지 같은 경우 비중을 전반적으로 줄이는 게 좀 맞다라고 좀 판단하고 현재 있고요. 시점에서 2차 전지는 비중을 좀 줄이자 쪽입니까? 줄이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부각이 안 됐던 종목으로 좀 대안을 선택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에 네. 일단은 최근에 뭐 CIS라든지 그리고 TKG, 휴캠스 이런 종목들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정태 팀장이 이제 네. 전략적인 그거죠. 네. 네네 제 개인적인 그렇죠. 전략적으로. 반드시 이걸 뭐 해야 된다 이렇게 가면은 네. 그건 아니고. 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 좀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치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종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지금 최근에 강원에너지가 좀 꺾이는 것처럼 최근에 리튬 관련주 오늘도 리튬 관련주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이드로리튬이란지 여바리튬이란지 뭐 위치적으로 부담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위치가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좀 선택을 하신다면은 위치가 좀 덜 부담스러운 쪽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그래서 뭐 TKG, 휴캠스 이런 종목이 일단은 픽이 될 수 있었던 원인이라도 이유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막에도 조금 전에 나갔지만 이 노르웨이의 그 CNT 관련된 기업이 뭐 TKG, 휴캠스와 뭐 CNT 사업 협력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좀 거래량이 실려주게 되면서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 거래량이 잠잠하다가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게 되면서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종목들을 좋아합니다. 위치적으로 이제 많이 오른 것들 말고요. 그동안 잠잠하다가 갑자기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들 좋아하는데 일단 어쨌든 뭐 차트적으로도 이런 급등 현상이 있었고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새로운 어떤 신성장 동력이 될 만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뭐 일단은 지금은 MOU 단계이기 때문에 뭐 퍼센테이지 보게 되면 거의 0%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노르웨이 업체가 어쨌든 적극적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한국의 공장이 완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공장이 완공이 되게 된다라면은 국내 배터리 3사 쪽으로 공급을 추진한다라고 하는데 공급 추진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김우찬 신임 대표가 있는데 이분이 그 삼성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삼성 SDI 헝가리 법인장을 역임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삼성 SDI 소재 자회사인 SMT 대표를 이제 거쳤기 때문에 아마 삼성 쪽으로 이제 줄을 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라는 저 내피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뭐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뭐 2차 전지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살표 근데 그 화살표 점수 또 8점을 준 이유가 지난주 금요일 날 변동성이 크게 나왔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좀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점 이렇게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이제 21,500원 정도 좀 생각을 했는데 장 초반에 일단 21,500원을 좀 주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래 꼬리 부근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3만 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업이 있잖아요. 이제 뭐 이게 화공 쪽이라 좀 어렵긴 한데 NT 계열, 뭐 NA 계열 뭐 있죠. 근데 사실 뭐 다 여기저기 쓰여야 되는 것들이고 뗄래야 뗄 수는 없는데 본업은 어려우니까 접근들을 일반 투자자분들은 잘 안 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테마
그러니까 휴캠스일 때는 이제 네네. 탄소 배출권만 등장하면 한 번씩 그러니까 요 움직였던. 종목 그렇죠. 네, 그랬다가 이제 TKG 휴캠스 되니까 네. 세간에서는 많이 잊혀져서 거래량도 좀 줄어 있고. 그렇죠. 시가총액도 작지는 않아요. 1조가 좀 안 돼, 한 8천억 네. 정도 되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거래량, 그러니까 시세가 한번 최근에 빵 네네. 움직였던 건 뭔가 네. 이유가 있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갑자기 관심을 가질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좀 보고 싶은 거죠. 네. 시장의 어떤 종목이든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인데 거기서 시장은 항상 보고 싶은 것만 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 좀 맞췄습니다. 노르웨이 업체와 CNT는 이제 도전제에도 쓰이고 네네. 2차 전지 도전제, 양극재 쪽이요. 양극재 많이 쓰이기 때문에 지금 뭐 맥락을 보면 중국산 광물을 다 잘라내자가 유럽하고 미국의 연합인데 그죠? 그렇죠.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래도 다행히도 IR 세부 지침에 유예 기간을 줬더라고요. 네. 빨리 국산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뭘 국산해요? 광물이요. 땅을 파야 되나? 하여튼 TKG 휴캠스 한번 먼저 봤고 네. 두 번째 기업은 두 번째 기업은 이제 최근에 와서 제가 좀 관심을 좀 가지게 된 종목인데요. 한주 라이트 메탈. 한주 라이트 메탈. 네, 이거 요거는 차량 경량화 관련된 네.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알루미늄 소재 기업이다 보니까 이 네. 알루미늄 소재를 기반으로 해서 차량 경량화라든지 그리고 전기차 부품은 대표적으로 배터리 케이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연기관차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공차 중량을 낮춰야 되는 게 어떤 숙명적인 숙제거든요. 네. 지금 2차 전지만 하더라도 배터리 무게가 상당하다 보니까 음. 다른 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무게를 조금 줄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알루미늄과 같은 차량 경량화 소재에 대해서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3월 20일부터 이제 상승으로 좀 전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네. 여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CRMA 여기서 먼저 좀 수혜가 예상이 되게 되면서 유럽의 이제 핵심 광물 원자재법. 아우, 이거 어렵더라고요. 또. 핵심 광물 광물 보호법, 원자재법. 원자재 보호법 네. CRMA. CRMA. 예. 네. 그와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저도 발음을 천천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데 여기서 어쨌든 이제 수혜가 이제 한국 기업들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완성차 기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기업을 봐야 되는데 요거는 배터리 기업도 중요하겠지만 그 완성차 기업도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점유율이 넘사벽입니다. 네. 그리고 중국 쪽 같은 경우는 BYD가 넘사벽이고요. 그런데 유럽은 현대차가 점유율 수치만 보게 되면 한번 해볼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1등인 폭스바겐이 25.6%고요. 그리고 2등인 스텔란티스가 14.1%, 테슬라가 13.4%거든요. 근데 현대차 그룹이 현대기아를 합쳐서 10%입니다. 그러면은 중국 기업이 배제가 되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넘버 2까지는 정말 넘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2등 기업인 스텔란티스가 14.1%이기 때문에 4%만 조금 더 올리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게 쉽지 않은 거겠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해볼만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현대차 좀 수혜가 되는데 이 한주 라이트 메탈이 차량 경량화 부품하고 그 전기차 부품을 현대차 쪽으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한주 라이트 메탈에 슬로바키아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에서 1000km 내에 국내 배터리 3사가 있고 현대차 그룹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유럽 쪽 CRMA 쪽 같은 경우도 수혜가 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쪽을 보더라도 어쨌든 현대차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뭐 그렇다고 해서 내년 당장 되는 건 아니지만은 최소한 빨리 현재 이 전기차 공장을 이제 완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쪽도 충분히 IRA도 수혜가 된다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좀 관심이 생겼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연유에서 일단 최근에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주 라이트 메탈 네. 작은 기업이지만 시가총액은 1,000억 원이에요. 네. 작죠. 자, 그럼 또 빠르게 또 하나 더 볼까요? 네. 시주에 다음은 맞춰서 그러면은 조금 앞전에 보니까 이제 SK 이노베이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보고 빼고 그거 빼고 이제 RFHIC. RFHIC 예, 예. 통신 쪽으로. 네, 요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제 좀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생각이 좀 드는 것들이 11월 달에 이제 28GHz 대 주파수 대역을 화살표? 화살표 점수는 8점입니다. 8점. 878, 네. 다 허리 네. 위. 예. 네. 그래서 요 종목 8점으로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요것도 언제 10점을 한번 만점을 줄까? 네, 궁금하네. 10점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언제는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래 네. 8점을 주는 이유는 정말 최애가 나오면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11월 달에 주파수 경매를 하는데 여기에서 28GHz 상용용 주파수 대역
28GHz 주파수 대역을 경매를 시작을 할 건데 여기 국내 통신 3사가 다시 다 참여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은 5G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5G 특화망 사업이 정부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아마 국내 통신 3사가 좀 달려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5G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은 이은 5G 사업이 아닌 전국에 상용화를 하려면은 SK텔레콤만 하더라도 20조가 넘는 비용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다 보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한 섹터라든지 지역에 대한 어떤 특화망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된다라면은 이 통신 3사의 어떤 부담 좀 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참여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5G가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 메타버스 디스플레이, 뭐 올리도스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VR기기, XR기기 같은 경우 눈하고 거리가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네. 이 가까운 거리에서 발생되는 어떤 이 노이즈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갈 수밖에 없거든요. 깜빡거림이죠. 네, 그렇죠. 눈에 보이지 그리고 않는 굉장히 빠른 속도의 깜빡거림. 저는 또 울렁거림 때문에 좀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네, 부분 해결하기 개인적인 위해서는 편차. 네,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한 가지는 이제 초고화질, 그래서 올레도스가 지금 이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이런 울렁거림이 발생되는 것들이 결국 데이터 트래픽이거든요. 그래서 이 트래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제 5G가 28GHz가 상용화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기존의 4G 같은 경우는 왕복 4차선이라면은 5G 같은 경우는 28GHz 같은 경우는 이게 왕복 8차선, 왕복 10차선이라 보시면 네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진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특화망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통신 3사가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조금은 이제 관심을 가질 만한 어떤 영역이 들어왔다고 좀 봐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삼성전자가 사우디 아람코와 또 5G 관련해서 어떤 MOU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신규 매수 같은 경우에는 26,500원 정도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목표가는 31,000원. 그리고 앞전에 그 한줄 라이트 메탈 가격을 말씀 못 드렸는데 네. 한줄 라이트 메탈은 5,200원, 목표가는 6,000원. 이것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뒤죽박죽을 하겠어요. 다시 정리하자면 한주 라이트 메탈의 가격 전략은 가격 전략은 신규 매수는 5,200원 이하, 5,200원 목표가는 이하, 6,000원. 6,000원 그리고 방금 정도. 말씀드린 RFHIC는 매매 신규 전략은? 매수는 26,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3만 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빠르게 또 시간 안에 끝내주시느라고 세 개 기업을 들어봤습니다. 네. TKG 휴캠스와 한주 라이트 메탈, RFHIC. 네. 네. 어려운 기업들만 발음이 어려운. 자, 이마롤이었고요. 알파프로 투자전략 정태근 팀장이 또 함께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